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나요? 불은 이미 껐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환하게 깨어 있나요? 시계를 보면 새벽 1시, 그리고 2시, 그리고 3시인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돌처럼 무겁고 입은 바짝 마르고 머리는 어지럽나요? 스스로에게 말하죠. 아마 나이 때문이겠지.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그게 단지 나이 탓만은 아니라면 어떨까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해가 지기만 하면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이 스며듭니다. 오늘 밤엔 과연 잠들 수 있을까? 걱정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또렷해질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수면제가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을 못 잘 때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 하룻밤만 잠이 부족해도 연구에 따르면 치매와 관련된 독소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신경세포 사이에 쌓이는데 마치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이런 상태가 여러 해 계속되면 뇌는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되고 물고기들은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어서야 알아차립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면 부디 영상을 서둘러 끄지 마세요. 오늘 내용은 당신의 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잠들고 싶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주세요. 더 알고 싶고 수면을 꼭 개선하고 싶은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불면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특정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라는 것. 둘째, 냉장고에 있는 익숙한 음식만으로도 몸이 그 수면 호르몬을 다시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진료실에서 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불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한 식단을 며칠 바꾼 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수년간 약에 의존해왔던 그분은 처음으로 알람도 없이 어떤 약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안도감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주 고령임에도 밤새 푹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 60을 간 넘은 사람은 매일 밤 뒤척일까요? 답은 멜라토닌 호르몬에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질 때 졸음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멜라토닌을 풍부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당신이 잘 나이를 지나서가 아니라 몸이 그것을 만들 원료와 조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몸 안의 대사 과정에 연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먼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몸을 공장에 비유하자면 트립토판은 원료이고 비타민 B6는 전환을 돕는 작업자이며 멜라토닌은 최종 생산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공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장이 아직 문을 닫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원료를 올바른 시점에 공급해 주기만 하면 몸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약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도 없고 불안으로 가득한 긴 밤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6을 늘려주는 구체적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수면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근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충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저는 당신이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매일 밤 무심코 스스로를 더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수년간 치료를 하면서 저는 많은 환자들이 약을 더 먹고 건강기능식품을 더 찾으면서도 정작 매일 자신의 수면을 망가뜨리는 요인은 제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을 먼저 막지 않으면 물이 가득 차는 걸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뭐 드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커피 한 잔 조금 마셨어요. 또는 저녁에는 안 마셔요. 오후 3시쯤에만 마셔요. 하지만 카페인은 마시자마자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내에 최대 8시간, 고령자의 경우 대사가 느려져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1시에도 당신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후 먹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에도 멜라토닌 분비를 늦출 만큼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치찌개, 떡볶이, 매운 찌개류가 많은 가정의 단골 메뉴입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누웠을 때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해 가슴 쓰림, 마른 기침, 목에 걸린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역류 증상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환자들 중에도 저녁 매운 음식을 줄이기만 했는데 수면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튀김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치킨, 전, 돈가스 이런 음식은 완전히 소화되는데 4-5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소화기관은 계속 활발히 일해야 합니다. 위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몸이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은 감을 수 있어도 뇌는 진짜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막걸리나 소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맞습니다. 술은 초반에는 졸음을 빨리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특히 깊은 잠을 깨뜨립니다. 처음 2시간은 깊이 자다가 새벽 2,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밤 작은 잔으로 술을 마시던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잠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완전히 끊어보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밤중에 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제거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수면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료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는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생산 라인에 기술자가 부족한 것처럼 원료는 있어도 완제품이 나오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둘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근육 긴장을 줄이며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쥐가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충분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년간 수면제에 의존해온 한 고령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약을 줄이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밤새 뒤척여 실패했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저녁 식사에 트립토판 공급원이 거의 없었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바꾸지 않고 적절한 음식을 보충하고 오후 커피를 끊는 데 집중했습니다. 약 2주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그녀를 직접 진료하던 담당 의사의 지도 아래 약 용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몸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불면은 노년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호르몬 시스템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올바른 원료를 올바른 시점에 공급하면 멜라토닌 생산 공장은 다시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당신이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매일 밤 무엇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니 지금부터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충해줄 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며 언제 먹어야 그 과정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익숙한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달걀 아닌가요? 하지만 달걀 노른자에는 상당한 양의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동시에 비타민 B6과 뇌 기능을 돕는 콜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고령 여성 환자에게 아주 단순한 변화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기름진 볶음 요리 대신 부드러운 계란찜 한 그릇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계란찜을 추가하고 오후 커피를 줄인 것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졸음이 더 자연스럽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한밤중에 깨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많이 부친 달걀은 위를 무겁게 만듭니다. 계란찜이나 반숙 달걀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가 더 쉽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한국에서 고등어 구이는 많은 가정에서 익숙한 메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신경계 기능을 개선하고 세로토닌 생성 과정을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D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특히 햇빛 노출이 적은 사람에게서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저녁 이른 시간에 고등어를 구이나 담백한 조림으로 드시되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라고 권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갈증이 나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기 쉽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적당한 양의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탄수화물은 트립토판이 뇌로 더 쉽게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비타민 A의 전구체 역할을 하며 생체 리듬 조절에 기여합니다. 저는 보통 단호박을 찌거나 싱겁게 국으로 끓이도록 권합니다. 설탕을 많이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 한밤중에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지며 좋은 식물성 트립토판 공급원이자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자주 쥐가 나던 한 남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살펴보니 마그네슘 섭취량이 매우 낮았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에 두부를 추가해 담백한 국이나 싱거운 조림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쥐가 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수면도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를 따뜻한 우유와 함께 으깨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온의 미묘한 변화로 이완 효과를 줍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의 특별한 점은 소량의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5알에서 7알 정도를 권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체리입니다. 특히 신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선한 체리가 없다면 설탕을 추가하지 않은 냉동 체리나 건체리를 적당량 섭취해도 됩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유 속 트립토판뿐 아니라 몸을 이완시키는 따뜻함의 감각입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체온이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졸음 신호를 만듭니다. 저는 보통 취침 30-60분 전에 마시라고 권합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천연 세로토닌과 풍부한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에 키위 2개를 먹으면 수면의 질과 시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열 번째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 차는 트립토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진정작용이 있어 불안을 줄여줍니다.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정한 시간대를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오후 6시쯤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고 생선, 계란찜, 두부,
단호박을 우선으로 합니다. 튀김, 매운 음식, 술은 피합니다. 오후 8시쯤 가볍게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따뜻한 우유, 호두 몇 알, 키위 같은 수면 보조식품을 드셔도 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강한 조명을 줄이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해 음식으로 한 모든 노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며칠 만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몇 주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몸은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기 위해 안정적인 리듬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원료를 공급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며 규칙적인 시간표를 유지하면 당신은 몸을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수면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 라고 뇌에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스스로 잠들 때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불면을 겪었다는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밤 머리맡에 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약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식단과 저녁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첫 주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생체 리듬을 다시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그는 이른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6시간이나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젊은 사람에게는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숫자지만 그에게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해온 한 여성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끊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약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가벼운 저녁 식사, 계란찜 고등어 두부 추가, 잠들기 전 바나나 1개나 따뜻한 우유 1잔, 오후 3시 이후 커피 완전 중단, 저녁 술 끊기. 약 한 달 후 그녀를 직접 진료하던 담당 의사의 관찰 아래에서 약 용량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약이 저를 재운 게 아니라 몸이 자고 싶어서 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 즉 멜라토닌의 부족과 생산의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의존하게 됩니다.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을 음식으로 보충해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다는 것은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밤 늦게 커피를 마시고 기름진 튀김을 먹고 잠이 잘 오게 하려고 술을 마신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더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수면을 망치는 습관을 없애는 것과 수면을 돕는 음식을 보충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불면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고령자들도 호르몬 시스템이 잘 지원되면 숙면을 취합니다. 멜라토닌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원료를 공급하면 몸은 여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기초입니다. 비타민 B6는 전환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이완시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 삼화 비타민 D는 세로토닌을 지원합니다. 단호박의 적절한 탄수화물은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잊지 마십시오. 오후 6시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저녁 식사, 오후 8시 필요하다면 수면 보조 음식 추가, 밤 9시 이후에는 조명 줄이고 휴대전화 피하기. 이런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생체 시계는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밤이 비슷하면 뇌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 쉴 시간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면제나 다른 치료약을 복용 중이라면 스스로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을 진료하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는 보조적인 기초이지 모든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저는 매우 고령의 분들이
이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며 수면을 개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룻밤에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저녁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볍게 저녁을 먹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잘 익은 바나나를 먹습니다. 불을 일찍 끄고 밝은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누울 때는 몸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더 이상 매시간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가 한결 가볍게 깨어납니다. 그런 아침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가 바뀌면 한 주가 바뀝니다. 한 주가 바뀌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당신에게 꼭 남기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불면 앞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선고가 아닙니다. 잠은 생물학적 과정이며 그 과정은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습니다. 늦은 커피, 매운 음식, 튀김, 저녁 술을 끊으십시오. 계란찜, 고등어, 단호박, 두부, 바나나, 호두, 체리, 따뜻한 우유, 키위, 캐모마일 차를 보충하십시오. 규칙적인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 밤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오후 3시 이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바나나 한 개를 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수면을 개선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글로 적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 깊이 주무시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